자, 우리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와, 한 3개월 넘게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 이제 오늘부터는 매일매일 이제 영상 올릴 거고, 이제 유튜브에 더 많이 신경을 쓸 거거든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2025년은 우리 형님들도 배팅 하시는 분들은 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저희 방에서 대박 터졌으면 좋겠고요. 자, 앞으로 이제 이렇게 기본 데이터 다 오픈을 하고 할 거라서,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 좀 많이 받으실 거고, 이제 생방송 유튜브, 숲 찾아오시면은, 아무튼 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유튜브 형님들은 문자 항상 많이 주시는데, 여기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오클 FC랑 멜버른 빅토리 경기다. 일단은, 오늘 멜버른 빅토리는 팀 내 최다 공격수, 주포가 하나 공격수인데, 결장을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멜버른 빅토리 입장에선 좀 아쉬운 부분이고,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인한 이슈 때문에 못 나오는 선수거든요. 마하라는 선수인데, 이 친구가 이제 팀 내에서 최다 고액 연봉자이기도 하고, 팀 내 최다 공격 옵션인데 얘가 못 나와요. 퇴장, 징계, 누적, 탱장 변수로 해서 못 나오고. 자, 오클FC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신생 구단이죠. 너무나 지금 잘해주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는 역배를 한번 찔렀었고, 무승부도 한번 찔렀었는데, 자, 일단은 여기도 핵심 수비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팀 내 수비수 한 명 결장하고, 그 다음에 핵심 미드필더가 하나 못 나옵니다. 오클FC도 팀 내 미드필더가 하나 못 나오고, 이 두 명 빠지는 거 빼고는 오클FC도 팀 내 뭐 그렇게 크게 큰 결장자는 없다. 자, 멜버른 빅토리는 경기를 봤을 때 골이 먼저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적극성을 띠고 주도하고 좀 압도하려는 경기가 있지만, 한 골을 먼저 넣고 선취골을 먼저 넣는다거나 이제 두 골에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라인을 내립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오클FC 같은 경우에도 홈콜 언제 좋잖아요. 지금 무승부 한번 1패밖에 없고 나머지는 지금 전승 기록하고 있고 홈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오클FC는 가장 큰 장점은 디펜스가 잘 되다 보니까 앞방에 이제 전방의 공격수들이 자기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오클FC도 홈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적극성이 굉장히 뛰죠. 지지 않는 경기를 운영하는 경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하지만 오늘 선취골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왜냐면 멜버른 빅토리도 오늘 원정에서 덤비진 않을 겁니다. 굉장히 좀 주도하는 경기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으로 풀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언더 쪽을 스코어를 보고 싶고요. 고배당으로 빼신다면은 햄무가 3.9였는데 3.8대인가? 배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고배당으로 빼신다면은 햄무 무궁화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핸디로 봤을 때는 그래도 멜버른 빅토리가 선취골 여부에 좀 갈릴 수도 있겠지만 무승부 가능성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멜버른 빅토리 프렌 쪽과 저득점 양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원더랑 메가선데, 이 경기는 일단 3.5 오바를 줄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뭐 기준점이 높아요. 근데 호주 축구는 항상 뭐 저득점보다는 좀 오바 양상의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3.5. 오늘 여기 3.5 기준이 역배인데, 일단은 두 팀은 결장자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웨스원더 같은 경우에는 디펜스, 수비 라인에 지금 결장자가 3명인데, 뭐 대구에서 뛰다가 존재감 발휘해서 전북으로 왔는데, 전북에서는 이렇다 할 활약 못했던 정태욱이가 여기 와 있는데, 지난 경기도 결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여기서 연봉 수비 쪽에서 1등인데 얘 못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고 누적 때문에 클레어라는 또 수비수 하나 못 나오고, 지금 팀 내 핵심 수비 3명이 오늘 못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웨스원더 같은 경우에는 상대보다 한 골 더 넣으려고 하는 축구를 하죠. 작년에 뭐 정말 지로나 같은, 한 골 먹혀도 2골 넣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3.5바 쪽을 책정을 해준 거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쪽은 결장자가 한 명 있긴 한데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 이제 메가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 좀 누수가 있어요. 핵심 주포가 한 명이 못 나오고, 그 다음에 수비 쪽에도 하나가 못 나오는데 뭐 그거는 아니야. 근데 이제 웨스원더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가 못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팀 내 최다 도움이거든요. 4개 도움하고 있는 선수가 못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걸리기는 한다. 저는 이 경기 핸디머는 던지는 게 맞고, 그리고 웨스원더가 지지 않는 경기는 하기는 하는데 디펜스가 헐겁기 때문에 사실 역배도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메가서 프렌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 지난 경기도 4대3 역전한 경기 보면은 그냥 공격으로 찍어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수비가 없다라는 점은 불안하다. 사실 웨스언더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고 오바 쪽으로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3.5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렇게 호주 축구 두 경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남자 농구 3경기다. 자, 오늘 KCC 같은 경우에는 원정콜 부담스럽죠. 오늘 KT 소닉붐이 복귀 이슈가 있어요. 박지훈, 아니 이름 뭐냐? 이름 또 까먹었다. 근데 걔는 솔직히 나와도 저는 그렇게 큰 도움 안 되고 허운 복귀 이슈 있고 문성곤 복귀 이슈 지금 빠져있는 3명이 지금 오늘 일단은 팀 내 연습은 전체 연습은 지금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몇 분이라도 뛰지는 않겠느냐. 다만 문성곤이는 나와도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문성곤이가 부상 당하기 전에도 20분 가량 넘게 뛰면서도 5득점 이상을 한 적이 10득점 이상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뭐 자유투로 인한 2득점, 5득점 난파는 당연히 디펜스, 수비 쪽에는 문성곤이 복귀 이슈가 팀 내 수비 쪽에는 굉장히 이슈가 있겠지만 오펜스, 공격 쪽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다만 굉장히 KT가 문제가 있는 3점 야투 면에서는 허운 복귀 이슈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당연히 볼 핸들링도 그렇고. 자,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는 1승 1패씩 놀아가졌는데 극 언더가 났었죠. 극 언더. 이유는 뭐 버튼이 40분 풀 출전하고 40득점 한 경기도 있지만 이 KT의 야투, 특히나 3점이 20%가 나오지 않았어요. 15%보다 더 낮은 3점 퍼센테이지로 KC와의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오바가 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경기가 저는 오바를 보기는 하지만 오바를 만들어내려면 이 KT 소닉붐의 3점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갈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뭐 최근에 해먼즈라는 용병도 너무나 난사가 심해요. 그리고 뭐 새로 들어온 KT의 용병도 별 볼 일이 없고 지금 KCC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서울 SK와의 연장을 가서 패배를 했지만 연장을 가기 전 1분 4쿼터 1분 30초를 남겨놨을 때는 7점 차인가 6점 차의 리드를 안고 있었어요. 역시나 전창진 경기 감독님은 연장 가는 경기 제일 많습니다. 그 1분 30초 동안 7득점을 못 지키면서 연장을 갔다라는 점. 지금 2경기 연속으로 또한 최준용이 지금 5반칙 퇴장을 또 당하고 있다라는 변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KT가 오늘 뭐 문성곤이 허운이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벤치 쪽 자원을 보더라도 KCC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리 뭐 지금 주포들이 복귀를 하더라도 몇 분을 뛸지도 모르는 거고 오히려 저는 버튼이 지난 경기에서 4쿼터 중반에 전창진이가 감독으로 작담을 끊었을 때 그 뭐 샬라샬라 하면서 파이팅 외치더라고요. 버튼이. 지난 경기에 또 리온 윌리엄슨을 5분으로 또 가둬놨고 35분에 또 출전 시간을 또 버튼에게 또 출전 부여를 했었는데 역시나 지난 경기에서도 뭐 최준용, 허웅, 버튼 이 3명의 공격수 옵션 좋은 친구들이 달릴 수 있는 친구들이 20득점 이상을 다 해줬었던 부분들 오늘도 전창진 경기는 이길 마음이 없다라면 버튼을 또 출전 시간을 또 20분 안쪽으로 하면서 리온에게 또 기회를 많이 준다면 이거는 뭐 KT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지만 지난 경기에서 분명한 건 전창진 감독도 알 거예요. 버튼을 써야만 이긴다라는 걸 알 거고 뭐 벤치 구간에서는 저는 KT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전 멤버에서도 안 밀린다고 봅니다. KCC가. 물론 최근에 KCC 경기력을 보면 못 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 KCC가 주전 멤버, 벤치 멤버 특히나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 2번의 맞대결에서도 버튼이 30득점 이상을 다 올려주면서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물론 해먼스도 2경기에서 20득점 이상으로 활약이 좋았다라는 점을 봤을 땐 뭐 용병에서는 특별한 싸움은 없지만 버튼이 활약을 많이 해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KT는 해먼스랑 하윤기가 지금 둘이 멱살 잡고 캐리를 하는 거지 나머지 선수들에게서는 그렇게 그렇다 저는 활약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경기는 KT의 3점이 어떻게 꼽히느냐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저는 KCC 역배 뭐 고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KCC 역마인 KCC 프렌 오바가 조금 좀 쫄리기는 하지만 또 다득점 사이드로 좀 보도록 하고요. 창원 LG랑 서울 SK 경기다. 자 일단은 서울 SK가 또 원정 경기인데 자 이미 창원 LG 원정에서 윗경기 좀 제가 설명 하나 안 한 것도 있다. 서울 SK가 올 시즌 홈 부산에서는 5승 8패 근데 원정에서는 5승 5패 홈보다는 조금 더 원정 성적이 좀 좋은 것도 좀 있다라는 점들. 자 SK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 시즌 2번의 만남 창원 LG 2번을 만남을 가졌는데 2경기 다 창원 LG 원정콜에 원정이었어요. 그 원정 경기 2경기 다 승리를 했었던 부분들
오늘 타마요는 못 나옵니다. 제가 안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뭐 두경민이는 지금 계속해서 안 나오곤 있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역시나 모르겠고, 역시나 SK가 오늘 마지막 원정길이고 이제 나머지 창원 LG와의 3경기에선 다 이제 잠실체육관 홈콜에서 경기를 갖는다라는 점들. 타마요가 없으면 일단은 머레이가 지금 복귀하고 나서 창원 LG도 8연승에 지금 구간을 달려주고 있고 너무나 좋죠. 하지만 타마요가 없다면 4번 옵션 파워포워드 자리가 밀릴 수밖에 없다. 저쪽은 안영준과 오세근과 최부경, 이 친구들이 아주 신장 좋은 인지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몇 년 동안 용병 1옵션 원희가 또 지켜주고 있고 최고의 용병입니다. 최고의 용병. 그리고 머레이와의 만남에서도 머레이는 여러분 지난 경기 SK가 동부 원정이었나요? 그때 오누아쿠가 3.6방을 넣었을 때도 SK가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셈 머레이는 골밑밖에 없죠. 골밑. 그렇기 때문에 원희가 조금 더 편하게 공격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원희 앞에서 머레이가 얼마나 버텨줄지는 또 사실 모르는 부분이고, 일단 2번의 맞대결에서 머레이가 한 번은 결장을 했었고 한 번은 있었는데 역시나 리바운드의 강점이 있었고, 그 2경기 맞대결에서도 타마요가 2옵션의 용병을 너무나 잘해줬었다. 하지만 오늘 못 나온다라는 점들, 유기상, 정인덕 이런 친구로 분명히 경기를 치를 것이고, 서울 SK는 사실 지난 경기에서 오재현이가 손가락 쪽이 아파서 한 경기 결장했다가 지난 경기도 복귀를 했는데, 오늘 이 경기는 SK가 사실 저는 뭐 정인덕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친구들은 아닐 뿐더러 일단은 지금 뭐 창원 LG가 연승을 달리는 구간 속에서 94득점, 74득, 85득, 69득, 86, 97, 74, 좀 평균의 득점력이 좀 올라온 것도 있지만 SK가 최대 약점이 3점이 없는 게 SK의 최대 약점인데, 그에 못지않게 창원 LG도 3점 슛이 매우 부정확한 팀이라는 점들.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어내려면은 3점이 좀 창원 LG가 좀 많이 터져줘야 되는데, 최근에 활약을 해주고 못하고 있는 전성현 선수도 문제입니다. 문제. 그리고 이 정인덕이라는 선수들도 3점이 한 경기당 한 2-3개는 꼽긴 하는데 그게 다예요. 유기상도 뭐 10득점 정도, 그게 다고. 이런 선수들 가지고는 글쎄요, 오재현이 있고 김선영이 있는 이 백코트를 잡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다. 이거는 SK가 좀 긍정적인 경기로 좀 흘러는 갈 거는 같은데, 역시나 창원을 홈콜, 그러나 이미 올 시즌 2번의 원정에 SK가 다 이겼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두 팀은 만날 때마다 극 언더가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오바를 찍기에는 무리수는 있다. 다만 이 창원 LG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최근에 평균 득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하지만 그 중에서는 15득점, 20점은 빼야죠. 타마요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타마요가 이 리바운드도 팀 내 2호 2번째로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힘든 경기 할 확률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상현 감독이 템포를 올릴지 안 올릴지 따라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창원 LG가 좀 오늘 힘든 경기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역시나 3점이 안 터지면 힘든 경기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안양 정관장 쏘는데, 일단 이 경기는 언어반은 좀 반반이라고 봐요. 굳이 보자면 오바기는 한데, 뭐 굳이 보자면 오바인데. 자, 이 경기는 왜 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면, 언어반은 넘어가고요. 자, 일단 정관장은 지금 최근 남자농구에서 가장 경기력이 안 좋은 팀이에요. 여러분들 형님들도 아시겠지만, 자, 고양 소누는 지금 최근 2연패를 다시 하고 있지만, 역시나 이정현 혼자서 모든 걸 해줘야 되고, 지금 새로운 용병이 별 볼 일이 없어요. 이 친구가 활약이 좋으면 이 경기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지금 이 소누가 지금 2연패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67득점, 73득점으로 득점이 지금 오르지 않아요. 원체 지금 이정현 혼자서 하고 있는 모습들, 내지는 이재도는 여러분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15득점이 맥시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득에서 한 15득점 정도가 맥시멈이고. 자, 그리고 이 새로운 용병 카바, 얘가 지난 경기 12분 정도 뛰었는데 2득점. 아직은 적응되지 않은 모습들. 오늘도 번즈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출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없어요. 지금 선수가 없습니다. 선수가 없어요. 오늘 정희재 간혹가다 던지는 3점 들어갈 수 있을지 안 들어갔을지 모르겠고, 이정현이랑 이재도 둘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번즈 셋이를 해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정관장이 지금 개차반이라고는 하지만
소노 쪽은 좀 힘든다고 봐요. 최근 경기력도 안 좋고, 물론 정관장은 안 좋긴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정관장이 최근 5연패 구간하는 걸 봤을 때 78득, 68득, 60득, 73득, 57득점으로 80득 근처를 못 갑니다. 그냥 벽돌 던지기 하고 있고 조직력도 없고, 지금 변준영이 빠져있다라고는 하지만 변준영이 군 제대하고 나서 이렇다 할 경기 단 한 경기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싸리 오늘 경기는 그냥 저는 그렇게 봐요. 올 1년을 경기를 치렀을 때 이 안양 정관장이 변준영 없는 거는 이슈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뭐 이종현이 한 8분 정도 뛰는데 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싸리 안 썼으면 좋겠고, 라렌이 무엇보다도 지금 정관장의 득점력이 빈곤한 이유 라렌이죠. 라렌. 창원 LG에 있을 때만큼의 어떤 골밑에 대한 임팩트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 오늘도 근데 신장은 라렌이 좀 더 크더라고. 번스보다는 높이 돼지 뚱땡이 이런 무게 파운드에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뭐 배병준, 고메스를 좀 많이 뛰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군제에 대한 한승희도 좀 이렇다 할 역할 해줄 수 있는 친구기는 하고, 그다음에 최성훈, 박지훈, 그다음에 알렉산더는 여러분 좋은 선수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왜 바보 같냐면 한 10분 정도 넘게 뛰죠. 10분 가량. 근데 골밑에서 퉁퉁 잘 들어가요. 근데 이지샷을 너무 많이 놓죠.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한 10분 정도 뛰면서 한 8득에서 10득점 올려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골밑에 이지샷을 너무 많이 놓친다. 정혁은 데리고 있고, 오늘 이재도가 뭐 한 40득점 가까이, 한 35득에서 40득점 찍어주지 못하면, 그리고 정관장이 이길 수 있는 팀은 딱 두 팀밖에 없죠. 지금 서울 삼성이랑 고양 소노. 고양 소노 입장에서도 이길 수 있는 팀은 저는 정관장이랑 삼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겨야, 너네를 이겨야만 지금 연패를 빠져나올 수 있고, 정관장이 홈콜이라는 부분들, 저는 정관장이 국내 멤버에서는 밀릴 이유가 없다. 이정현 매치업에서는 좀 밀리긴 하지만 농구는 뭐 조직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정관장 역배, 정관장 풀앤 오바 달려야 됩니다. 이 두 팀은 이기려면 디펜스 위주의 농구보다는 오펜스 농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바를 보고, 제가 언오바가 왜 어렵다고 얘기했냐면은 정관장의 평균 득점이 최근에 80득점을 찍은 적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그것 때문에 언오바가 어렵다. 굳이 보자면 오바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보고요. 자, 삼성생명은 제가 여기 밑에 오늘 1순위를 뭐 제가 얘기 적어드렸는데, 오늘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키아나 뭐 이슈 걸려있지만 출전합니다. 왜냐면 삼성생명이 2주 동안인가 지금 여자농구가 쉬는 동안 연습 경기도 치렀고, 제가 몸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오늘 뛰고요. 그리고 일단 그 신한은행과의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날 이주연이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삼성생명도 윤예빈 빼고는 완전체라는 점. 그리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언더가 났어요. 극 언더가 났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수업 생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바가 나려면은 KB스타즈의 야투가 중요합니다. 뭐 나갔다 모해라든지 강이슬이라든지 허예은. 근데 허예은은 오늘 키가 작아서 골밑 돌파 못할 것 같고, 강이슬도 어깨 이슈가 있지만 강이슬이 3점이 안 터지면 정말 루트 힘들고, 그래서 지금 이주연이 있기 때문에 그 삼성생명의 마스크맨, 그 친구는 아마 오늘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생명은 감독이, 이 하상현 감독이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데 선수를 계속 빼죠. 뭐 갑자기 강예림이야 강유림이야, 유림이를 잘하고 있는데 1쿼터 한 4분 뛰고 빼가지고 2, 3, 4쿼터 쉬게 하고, 이해란이도 잘 뛰고 있는데 갑자기 뛰고 2, 3, 4쿼터 뛰게 하고, 쉬게 하고. 감독이 문제입니다. 감독. 그래서 이 경기는 삼성생명이 몇 점 차로 이기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오바가 쪽을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생명이 70득 정도는, 그 정도는 찍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KB스타즈가 50득점 이상, 그러니까 60점 가까이 찍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KB스타즈가 쿼터당 한 15득점 정도, 12, 3득점 이상을 찍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저는 삼성생명 오늘 경기 굉장히 1순위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항상 건강이 제일 우선, 돈보다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항상 제가 기본 데이터를 깔 거니까 우리 유튜브 형님도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데이터 받고 싶으신 형님도 여기 전화. 그리고 가입 버튼 조만간 참 만들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우리 유튜브 형님도 항상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